안녕하세요. 영자로한 생 기초문법 제3권 제16장 동명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동명사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실 텐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to 부정사에 대해서 배워봤었죠. 자, 연결되는 이제 맥락이 있으니까 그 부분 유의하면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본 개념부터 아셔야겠죠? 자, 그럼 동명사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동명사란 지금 이제 교재 보시면은 움직일 동 그리고 명사가 합쳐진 말로 동사를 명사로 만든다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여요. 그럼으로써 동사를 명사의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sing이라는 그 동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ing를 붙여주면은 singing 해서 노래하는 것, 노래하기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study도 마찬가지입니다. studying 해줌으로써 공부하는 것, 공부하기의 뜻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왜 동명사를 사용하는가 라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동사를 명사로 사용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때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한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노래하는 것은 재미있다 라고 할 때 어때요? 노래하는 것, 노래하다는 분명히 동사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명사로 바꿔야 이런 문장에서처럼 이렇게 동사를 명사로 바꾸어야만 하는 때가 있기 때문에 동명사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시면 노래하다는 재미있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여줘서 동명사를 만들어서 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singing is interesting 하면은 어때요? 노래하는 것은 재미있다 라고 해서 이제 sing is interesting 노래하다는 재미있다가 아니라 노래하는 것은 재미있다 라는 문장으로 바뀌어졌죠. 그래서 더 자연스럽게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러한 동명사는 그 기능을 봤었을 때 주어, 지금 쓰인 게 어때요? sing이 노래하는 것은 재미있다라고 해서 주어로 쓰였죠. 그래서 주어뿐만 아니라 동사를 명사로 바꿔야 하는 어느 곳에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적으로 쓰일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는 공부하는 것을 즐긴다. 그러면 것을 해서 he enjoys studying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동명사는 말 그대로 동사를 명사로 만든 형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명사의 쓰임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사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모든 경우에 이렇게 동명사를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 저희가 주어로 사용할 때는 그 구분이 필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 우리가 동사를 이용해서 명사를 만든 경우 지금 동명사 말고도 투부정사 기억나시나요? 동사를 이용해서 명사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to 부정사를 이용해서 명사적 용법으로 쓸 수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to sing is interesting 또한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동사를 이용해서 명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동명사를 만드는 거랑 to 부정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주어에서 쓸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to sing 괜찮고요. singing 괜찮아요. 그런데 목적어를 사용할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목적어로서 이제 동사를 이용해서 이제 명사형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이 목적어를 동명사로 가지는 동사가 있고요. 그리고 to 부정사만을 가지는 동사가 있고요. 그리고 두 개 다 가질 수 있는 동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은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있으면은 나오실 텐데 자,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명사, 두 개 다 가지는 명사, 동사 그 구별해서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 부분 꼭 이해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다음 보시면은 I use water for drinking. 나는 마시는 것을 위해서 물을 사용한다 라는 문장입니다. 자, drinking 뭐야? 마시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쓰이는 거죠. 여기서는 drinking이 어떻게 쓰였습니까? for를 전치사 for의 목적으로 쓰였죠. 그러니까 아까 보신 경우에는 자, he 어디 갔죠? He enjoys studying 이런 경우처럼 그죠? 그냥 목적어로 쓰인 경우고요. 그 다음에 볼 경우는 전치사 뒤에 쓰인 목적어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drinking 이렇게 해서 동명사가 온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치사 뒤에는요. 꼭 drinking 같이 동명사만 옵니다. to 부정사 올 수가 없어요.
그거는 꼭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당연히 오듯이 전치사 뒤에 동사를 쓰려면 동사를 명사로 바꾸어 쓰는 동명사가 당연히 쓰인다 라는 부분, 이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동명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동명사란 동사를 재료로 명사를 만드는 것이다. 이해되셨죠? 어떻게 만드느냐? 동사에 ing를 붙여서 명사로 만든다. 그 다음 두 번째, 동명사는 동사를 재료로 명사를 만든 거기 때문에 동사의 성질, 즉 무슨 말이에요? 자동사면 자동사로, 타동사면 타동사로 쓰인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동사면 그냥 혼자 와도 되고요. 타동사면 목적어를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동사의 성질을 그대로 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꼭 이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동명사란 무엇이냐,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라는 거 그거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동명사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동명사는 어떤 기능을 할까요? 동명사는 말 그대로 동사를 재료로 명사를 만든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품사는 명사예요. 명사입니다. 그래서 명사가 문장 구조에서 쓸 수 있는 모든 자리에 원칙적으로는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동명사는 명사처럼 주어, 보어,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동명사가 주어의 기능을 하는 경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running is good for your health. 달리기는 너의 건강에 좋다라는 문장이에요. 자, 영어에서 달리기라는 단어의 명사형 따로 없어요. 그냥 run에다가 ing 붙여서 running이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명사처럼 사용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collecting all stamps. 자, 오래된 스탬프를 모으는 것은 이제 그 hobby, 좋은 취미다 라는 문장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주어로 쓰였습니다. 그죠? 오래된 스탬프를 모으는 것은 이게 좋은 허비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어로 쓰였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네요. collecting 같은 경우는 collect 어때요? 타동사예요. 무엇을 모으다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목적어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collect가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동사로서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동명사로 쓰일 때도 collecting all the stamps라고 해서 목적어를 가진다는 거. 요거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니까 유의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두 문장이 어때요? 주어로 쓰였죠? 이렇게 동명사가 주어로서의 기능을 할 때는 몇 인칭으로 받아준다고요? 그렇죠. 3인칭 단수로 취급합니다.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3인칭 단수로 취급해서 뒤에는 항상 뭐 is라든지 was라든지 아니면 일반 동사에 뭐 s를 붙인 그 형태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언제나 3인칭 단수로 취급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실 거는요. 목적어로 쓰일 때입니다. 근데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었죠. 그냥 일반적으로 타동사의, 그러니까 동사의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 구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냥 동사의 목적어예요. So I like reading. 나는 읽는 것을 좋아해요. 근데 읽는다 그러면은 뒤에 타동사라서 뭐가 필요하죠?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books 같이 온 거죠. So I like reading books. 나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 라는 문장이 되세요. reading은 동명사로서 타동사 like에 대해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죠? 무엇을 좋아한다니까. 그런데 이러한 reading에서 read가 타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또 목적어인 books를 동반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reading books, 책을 읽는 것이 전체가 하나의 명사 구를 맞는 거죠. 그래서 like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이는 거였어요. 우리 그때 봤던 거 뭐죠? for drinking 이렇게 썼었죠. 그래서 for의 전치사 for의 그 목적어로 쓰이는 걸 봤었습니다. 자, 이번에 또 보실게요. 전치사는 말 그대로 뭐예요? 어떤 것 앞에 위치하는 품사라는 뜻입니다. 그죠? 이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전치사는 반드시 뒤에 명사 명사구, 어쨌든 명사형을 가져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전치사 뒤에 동사의 뜻을 갖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동명사를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am good at, 나는 잘한다. 뭘요? making coffee, 커피 만드는 것을, 그러니까 커피를 잘 만든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at 이라는 전치사 뒤에 커피 만드는 것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make를 ing를 붙여도, 그죠? 타동사 make에 ing를 붙여서 동명사를 만들어 준 거죠. 근데 만드는데 make는 또 뒤에 뭐를 만드는지 나타내줘야 되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그 뒤에 make의 목적어 coffee가 그대로 붙는 거죠. 그래서 making coffee로 만든 요 구가 어떻게 된다고요? 명사 구가 되어서 전치사 at의 목적어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I was tired of. 나는 지쳤다. 뭐예요? Looking for a job. 일자리를 구하는데 지쳤다. 그래서 여기서 looking for a job 전체가 어떻게 돼요? 명사 구가 돼서 전치사 of의 목적어가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두 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명사가 형용사처럼 쓰일 때가 있습니다. 자, 보실 텐데요. 어떻게 쓰였느냐? 동명사가 명사 앞에 붙어서요. 그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뭐냐? 우리가 왜 그 명사 두 개가 붙어서 이제 앞에 명사가 뒤에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firefighter 이런 게 어때요? 명사와 명사 두 개가 연결이 돼서 그죠? 앞에 명사가 이제 뒤에 명사를 꾸며주는 어떻게 연결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불 끄는 사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명사가 또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동명사가 형용사처럼 쓰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swimming pool 수영하는 풀이 아니라 수영하기 위한 풀이라는 뜻으로 스위밍풀 수영장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의미가 조금 다르죠? 스위밍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동명사는 어떤 식으로 꾸며주냐면 뭐뭐 하기 위한 이란 의미로 목적이나 용도를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형용사랑은 조금 다른 거죠. 이해되시죠? 스위밍풀 하면은 수영하기 위한 풀장 그래서 수영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sleeping car 하면은 잠자기 위한 차 해서 침대차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요. 명사를 수식하는 현재 분사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재 분사는 일반적인 형용사처럼 뭐뭐 하는, 뭐뭐 하고 있는의 의미로 뭐 동작이라든지 행동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에서 본 sleeping car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목적을 나타내기 때문에 잠자기 위한으로 이제 수식이 되지만 밑에 경우처럼 sleeping baby 같은 경우는 잠자고 있는 아기라고 해서 동작을 나타내는 현재 분사로서 꾸며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형태의 sleeping car, sleeping baby, sleeping이지만은 어떻게 꾸며주고 있느냐에 따라서 동명사로 쓸 수도 있고요. 현재 분사로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요거 구별은 뒤에 명사를 보시고 그 의미를 봤을 때 아 이게 목적이나 용도를 나타내는구나 그러면 동명사인 거고요. 그냥 꾸며주는 거구나 하면은 현재 분사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 부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비교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sleeping bag, sleeping bag 그리고 sleeping baby 두 개 구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기 위한 목적이나 용도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동명사니까 구별하셔야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동명사의 한 특징을 보도록 할게요. 동명사는 어떠한 특징을 가질 수 있느냐? 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동명사는 동사를 재료로 명사를 바꾼 거기 때문에 동사의 특징은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과 굉장히 관계가 많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입니다. 동명사는 의미상 주어를 가질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일까요? 자, 동명사를 표현을 할 때, 자, 반드시 앞에 나온 주어와 같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 그거는 예를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자, 우선은 어떻게 만드는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요. 소유격을 붙여서 표시를 합니다. 저희가 투부정사를 할 때는 어떻게 나타냈었죠? 그렇죠. for 플러스 목적격이었죠. 만약에 사람의 성격이나 성질을 나타내면 of 플러스 목적격이었고 그죠? 그런데 동명사는 소유격을 나타냅니다. 어디에다가? 동명사 앞에다가 써주는 거세요. 자, 이렇게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를 붙여야 하는 경우는 그 문장의 의미가 동명사가 가진 행위를 누가 하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을 때 붙여주는 거세요. 그래서 지금 예를 보시면은 Do you mind my using the copy machine? 이라는 문장입니다. 자, 너 꺼리겠냐? 내가 커피 머신을 사용하는 것을.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어때요? 네가 꺼리겠냐? Do you mind? 주어는 어때요? you입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using의 주체는 누구예요? 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와 내가 다르니까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명사 앞에다가 소유격으로서 그 의미상 주어를 나타내 준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은 I like making coffee라는 문장입니다. 이건 어때요? 내가 커피 만드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뭐 의미상 주어를 나타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생략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 같은 경우는 분명히 동명사가
행동하는 주체는 다르기 때문에 소유격으로서 그 의미상 주어를 나타내 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두 번째 특징입니다. 동명사는 거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 저희가 동사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동명사의 재료로 쓰인 그 동사가 타동사이면은 그 동명사로 만들고 난 후에도 동명사에 대한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making coffee처럼. 이해되시죠?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 이거는 저희가 이미 말씀드린 부분이세요. 자, 세 번째입니다. 동명사는요, 의미상 시제를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 동명사는 동사를 재료로 해서 만든 명사이기 때문에 원재료인 동사의 시제를 반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자, 예를 볼게요. I appreciate his helping me a lot. 나는 그가 나를 도와준 거를 굉장히 감사한다라는 문장입니다. 여기서도 의미상 주어 his 쓰였네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 자, 그가 나를 도와준 걸 감사하는 거예요. 이번엔 뭡니까? 지금 그냥 helping로 썼단 말이에요. 이거는 시제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도와주고 있는 것에 감사한다. 현재 시제라는 거죠. 이해되죠? 그런데 이걸 보세요. I appreciate his having helped me a lot. 나를 많이 도와줬던 것에 감사를 한다. 자, having pp를 썼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아, 한 시제가 앞서는구나. 동명사로 쓴 이 시제가 지금 쓰고 있는 주절의 시제보다 앞서는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시제 앞선 시제를 부여하고 싶을 때는 동명사를 현재 완료형 동명사로 만들어서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having pp를 썼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요. I appreciate being helped a lot by him 입니다. 나는 그에 의해서 많이 도와져진 것에 감사한다. 이건 뭡니까? 수동적 의미의 동명사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로서 쓰일 수 있는 모든 것을 반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제도 나타낼 수가 있고요. 목적어도 쓸 수가 있고요. 수동태로 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동의 의미로 동명사를 만들 때는 형태가 어떻게 된다고요? 네, BPP니까 B가 ing가 되는 거죠. 그래서 being, PP, 과거분사의 형태로 동명사를 만들어 줍니다. 자, 그래서 지금 동명사의 그죠?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보시면은요. I appreciate having been helped a lot by him입니다. 아, 이거 뭡니까? having pp도 쓰였고요. be pp도 쓰였습니다. 이건 뭐죠? 수동적 의미이면서 시제는 과거인 거예요. 한 시제가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완료 수동형으로 바꿔준 거죠. 그래서 having been 과거 분사의 형태가 됐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have pp 뭐죠? 완료형이에요. 시제를 나타내줬어요. 그 다음에 be pp 뭐예요? 완료죠. 아니 수동태죠. 그래서 현재 완료 수동태 이렇게 현재 완료 두 개, 요거 두 개 또 겹쳐져서 수동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having been pp로서 수동태의 현재 완료, 그러니까 한 시제 앞선 것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상 알아봤고요. 자, 이번 네 번째입니다. 동명사의 형태와 성질인데요. 자, 이거는 어려운 부분 없고요.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부분을 연결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동명사는 어떻게 만든다고요? 동사 원형에 ing를 붙여서 만든다. 이건 이미 배우셨죠? 그러면 자, 이제 역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할 이미 했었죠? 자, 명사적 역할을 한다.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인다 라는 거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것은 주어죠. is 이다. believing 믿는 것. 자,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believe. 그래서 believing은 어떻게 돼요? 보어가 되는 거죠. 자, seeing은요 주어로 쓰였고요. believing은 보어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we enjoyed fishing in the river. 우리는 river, 그러니까 강에서 fishing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 낚시하는 것을 좋아한다 라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것을 좋아한다. 어때요? 그렇죠. 목적으로 쓰인 거죠. 이때 주의하실 거는 동사가 동명사를 목적으로 갖는 동사인지 확인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she is very fond of swimming. 이건 뭡니까? 매우 좋아한다. be fond of죠. 좋아한다 라는 수거죠. 뭘 좋아한다고요? swimming, 수영하는 것을. 이거는 of, 전치사 of의 목적으로 쓰인 거죠. 이해되시죠? 자, 한 가지 또 이제 보실 거. 주어와 보어로 쓰인 동명사는요. 명사적 용법의 부정사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eeing is believing 같은 경우에 to see is to believe로 쓸 수가 있는 거죠.
목적어는 안 돼요. 목적어는 동사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바꿀 수 있다. 아닙니다. 그건 꼭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또 구별하실 거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부분인데요. 현재 진행형과 be 플러스 동명사의 구문은 문맥상으로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뭡니까? 두 개 비교해 볼게요. I am collecting stamps. 나는 우표를 수집하고 있는 중이다. 문장 가능하시죠? be-ing. 진행형이네.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My hobby is collecting stamps. 내 허비는 스탬프를 모으고 있는 중이다. 어때요? 말이 좀 이상합니다. 그죠? 그러면 동명사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내 허비는, 내 취미는 스탬프를, 우표를 수집하는 것이다 하면 자연스럽구나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뭡니까? 법칙이 있는 게 아니라요. 문맥상으로 판단하셔야 되는 거세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많이 영어를 접해보시면은 이제 자동적으로 되실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중요하시죠? 아이고, 이거 아니죠. 죄송합니다. 또 아까 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동명사의 동사적 성질입니다. 아이고. 자, 동명사는 동사의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자체가 만약에 보어가 필요하다 그럼 보어를 써줘야 되고요. 목적어가 필요하다 그럼 써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보시면은 He's proud of being a teacher. being이 지금 뭐가 되었다라고 필요해서 보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a teacher 보어를 써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forgive me for interrupting you. 너를 방해한 걸 용서를 해달라라는 문장이에요. 그러면 interrupt 누구를 방해했는데요? 목적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you를 써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My hobby is taking pictures. 내 hobby는 사진을 찍는 것이다.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그죠? take는 목적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pictures 목적어를 써줬습니다. 마지막 I object to being treated like a child. 난 아이처럼 이제 대우받는 걸 거절한다라는 문장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being treated라고 쓰였습니다. 왜? 수동태를 써야 되는 경우기 때문에 being treated를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저희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이 부분이세요. 그걸 정리를 한 거거든요. 뭐였어요? 시제를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수동태로 쓸 수도 있다라는 부분. 요거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동명사를 부정하는 경우입니다. 동명사를 부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명사를 부정하면 동명사 앞에다가 not이나 never, no 등의 부정어를 붙여주면 되세요. 어디다가요? 동명사 앞에 써줍니다. 그래서 I'm sorry for not having written to you sooner. 좀 더 일찍 편지를 써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not having written 썼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not learning, no telling 이런 식으로 동명사 앞에 부정어를 써준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살짝 보셨죠? 자, 동명사 그리고 부정사의 목적어 부분입니다. 자, 동사는 목적어를 취할 때 to 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기도 하고요. 동명사를 취하기도 하고 아니면 두 개 다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이거는 외우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제 보시고 이제 입에 익더러 admit ing, avoid admit ing, deny ing 이렇게 많이 문장을 접해서 외우시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는 뭐냐? admit, avoid, deny, enjoy, escape, give up, finish, practice, consider, mind 등이 있다라는 거 구별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는 뭐냐? agree, decide, desire, determine, hope, learn, mean, plan, promise, refuse, want, wish 등이 있다라는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동명사랑 부정사 모두 취하는 경우 begin, start, dislike, hate, continue, love, prefer, propose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별을 하기 위해서는 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은요 조금 부정적인 의미의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회피하고요, 부인하고요, 벗어나고요, 포기하고요, 끝내고요, 거북해하고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아닌 것도 있죠. 그러니까 admit 같은 경우에도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하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부정의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근데 뭐 enjoy 같은 경우, 그죠? 뭐 practice 같은 경우, 이런 consider 같은 경우 좀 부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그 어떤 연결고리를 찾으셔서 본인만의 이제 암기법으로 외워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투부정사는 반대예요. 뭔가 좀 바라고 원하고 결정하고 결론 내리는 이런 것과 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agree, decide 뭐 결정하는 거죠. determine 결정합니다. 그다음에 plan 결정을 하죠. 그다음에 뭐 run 배웁니다. hope 그다음에 뭐 promise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또 희망과 소망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hope, want, wish 뭐 이런 것들 같이 쓰인다는 거죠. refuse는 부정의 의미인데 투부정사를 쓰네요. 그래서 입에 익도록 agree to, desire to 많이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개 다 취하는 거는요. 좋고 싫고의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love, like, 뭐 love, 그다음에 dislike, like, 뭐 그다음에 hate, prefer 이런 것들이 있고요. 좋고 싫고의 감정들이죠. 그다음에 시작하는 것들 begin, start, continue가 이게 같이 쓰는 대표적인 동사들이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암기해 두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알아두실 부분은 두 개를 모두 다 취하는 동사예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자, remember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remember ing를 쓰게 되면은요, 뭐뭐 했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remember to를 하면은 뭐뭐 해야 될 것에 대해서 기억을 하는 거죠. 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ing 동명사는 약간 부정적인 거랑 관계가 있다. 네거티브 쪽이에요. 그래서 과거인 거죠. 그래서 ing를 쓰게 되면은 과거 사실에 대한 겁니다. to는요, 반대라고 그랬죠? 포지티브 쪽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거죠. 이해되시죠? ing 과거, to 미래. forget도 마찬가지예요. ing를 쓰게 되면 과거 사실에 대한 거, to를 쓰게 되면 미래 사실에 대한 거. 이해되시나요? So remember ing, remember to, forget ing, forget to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ry는 어떻습니까? try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노력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건 try to예요. 이해되시죠? try to입니다. 근데 ing를 쓰게 되면 시험 삼아 해본 거예요. 그래서 he tried writing and pencil. 그런 연필로 써보려고 노력했다. 그러니까 시험 삼아서 한번 써봤다 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아까 그 아니에요. 써보려고 노력한 거는 to를 쓰는 거고요. 시험 삼아 써봤다 그러면 tried writing으로 되는 거죠. 한번 써봤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세요. 이해되시죠? 그거 구별하시고요. 그 다음 보실 거는요, stop입니다. stop은 아까랑은 조금 다른데 stop 같은 경우에는 ing만 목적으로 가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stop ing 뭐 하는 것을 멈추다 라고 쓰이는 거고요. stop to를 쓰게 되면은 이때는 to 부정사가 목적어로 쓰인 게 목적어로 쓰인 게 아니라요. 뭐냐면 뭐뭐 하기 위해 멈췄다라고 해서 부정사로서 목적의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사적 용법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he stopped to smoke 하면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멈췄다라는 구문이 되기 때문에 두 개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 need예요. need도 두 개를 다 같이 갖추는 게 아니라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need ing 하면은 뭐뭐 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수동의 의미예요. 수동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need to 하면은 뭐뭐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need to 뭐뭐 할 필요가 있다고요. 근데 ing를 쓰게 되면은 뭐뭐 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로 수동적인 의미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need to BPP로 이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보실 부분은 regret이에요. regret은 자 ing를 쓰고 되면은요 과거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뭐 했던 것을 후회하다, 과거에 했던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경우에 쓰게 되고요. regret to는요 뭐뭐 하려니 유감이다. 그래서 미래에 할 일에 대해서 유감스러움을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remember, forget 얘기할 때와 마찬가지죠. ing 과거에 한 걸 후회하고요. regret to 하면요 뭐뭐 하려니 유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 두 개 또 그런 식으로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어요. 의미상 주어 어떻게 쓴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동명사 앞에다가 그죠? 소유격으로 나타내 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좀 더 세분화시켜서 보도록 할게요. 뭐냐면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를 별도로 밝히지 않는 부분부터 보도록 할게요. 밝히지 않는 때는 언제이냐? 첫 번째,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가 문장의 주어와 일치할 때예요. 일치하니까
밝혀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do you mind closing the window? 창문을 좀 닫아주시겠습니까? 해서 뭐예요? 내가 당신이 닫는 거를 꺼려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you가 이 close의 you랑 같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가 문장의 주어와 일치하기 때문에 굳이 밝힐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가 일반인이에요. 그래서 fishing in this lake is forbidden. 자, 이거 뭡니까? 이 호수에서 낚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라는 문장인데, 자, 누가 fishing하는 게 금지되어 있다는 겁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모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타내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세요. 다음 세 번째입니다.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가 문맥상 분명할 때예요. Thank you for calling. 전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문맥상 누가 전화한 겁니까? 전화하고 있는 당신이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thank you for your calling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소유격으로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를 밝히는 경우입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 살펴본 소유격으로 나타낸다 했던 그 부분이죠. 그 부분 다시 말씀드리는 거세요. 그래서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가 문장의 주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명사 앞에 소유격으로 그 의미상 주어를 밝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do you mind my closing the window? 그래서 내가 문 닫는 거를 좀 꺼리겠냐?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closing의 의미상 주어가 my, 나이기 때문에 my를 나타내 준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건 앞에서 봤던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목적격으로 동명사의 이제 의미상 주어를 밝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뭡니까? 자, 다음의 경우에는 목적격으로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를 나타냅니다. 뭐냐? 첫 번째, 의미상 주어가 somebody, no one 등 부정대명사예요. 혹은 고유명사, 뭐 Tom, Jenny 이런 식으로 고유명사, 혹은 그냥 보통명사, 뭐 cat이라든지 이런 것들일 때, 그때는 굳이 somebody's, 뭐 nobody's, 뭐 Tom's 할 필요 없이 그냥 목적격으로 나타내 준다는 거세요. 그래서 I forgot someone calling me this morning 라고 썼을 때 calling 앞에다가 someone 그냥 목적격을 썼다는 거세요. 그 다음에 고유명사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그래서 I remember Tom saying so. 그래서 Tom 그냥 목적격으로 나타내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somebody, no one 등 부정대명사 그리고 고유명사, 보통명사일 때는 그냥 목적격으로 쓴다. 그다음 두 번째 또 언제요? 주어가 무생물이거나요 추상명사일 때예요. 자, 그래서 there is a little chance of the plane being late. 자, 비행기가 거의 늦을 기회가 없을 거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어때요? being late, 늦어지는 게 누구예요? plane입니다. 뭐예요? 무생물이죠. 그래서 굳이 the planes 할 필요 없이 그냥 the plane 써줬다라는 거세요. 그래서 무생물이거나 혹은 추상명사일 때는 그냥 쓴다.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수동태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입니다. 수동태 동명사 어떻게 썼었죠? being, pp 썼어요. 그죠? 요 앞에는 의미상 주어를 목적격으로 써준다는 거예요. 수동태 동명사에서는 의미상 주어 목적격으로 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본 것들을 조금 허무하게 만드는 말인데요. 구어체에는 의미상 주어로 소유격보다는 목적격을 쓰는 것이 보통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ave you ever heard of me speaking that like that? 이런 문장입니다. 여기서 my speaking이 맞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냥 me 쓰는 게 보통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어체에서는 이렇게 써도 크게 상관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문법상으로는 이렇게 원래는 이제 소유격으로 나타내 주는 거니까 학교 시험 칠 때는 주의를 하세요. 그 다음에 시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다 본 부분이세요. 시제 어떻게 했어요? 단순 동명사는 저희가 이제 술부 동사의 시제가 같을 때 아니면 그 이후일 때 그냥 ing 붙여줬었죠. 그래서 he practices speaking English a lot. 영어 공부하는 것을 많이 연습한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practice speaking 어떻게 됩니까? 그냥 시제가 같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완료 동명사는요. having pp 형태로 술부 동사보다 앞선 시제를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he is sorry for having been idle in his youth라는 겁니다. 자, 그의 youth, 젊었을 때, 그죠? idle, 게을렀던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라는 문장이에요. 유감이다라는 문장이에요. 그랬을 때 having pp를 썼어요. 그죠? 여기서는 idle, 형용사를 쓴 거기 때문에 being이 온 겁니다. 이거 수동태로 혼동하지 마시고요. having pp를 썼어요. 이건 뭐예요? 한 시제 앞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his youth, 그가 젊었을 때 게을렀던 것에 대해서 이제 후회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한 시제 앞선 완료 동명사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실 부분은요.
관용적 표현입니다. 외우셔야겠죠? 그래서 on ing 뭐뭐 하자마자 라는 뜻이고요. go on ing, keep on ing 계속해서 뭐뭐 하다. 그다음에 be, bg, 그다음에 in 써도 되고요.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ing 하게 하면은 네. ing 하게 되면은 어떤 뜻이라고요? 뭐뭐 하느라 바쁘다 라는 뜻이 되고요. 그다음에 worth ing 뭐뭐 할 가치가 있는 그래서 비동사랑 같이 씁니다. be worth ing 해서 뭐뭐 할 가치가 있다라고 표현이 되겠죠. 그다음에 it is no use ing 하면 뭐야? 뭐뭐 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라는 문장이고요. 그다음에 there is no ing 하면 무엇은 불가능하다라는 문장이 됩니다. 다 외우셔야 됩니다. cannot help ing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문장이고요. 그다음에 it goes without saying that 무엇은 말할 것도 없다. feel like ing 뭐뭐 하고 싶다 하는 것처럼 느낀다 뭐 하고 싶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다음에 make a point of ing 뭐뭐 하는 것이 포인트를 만든다.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이 보통이다. 뭐뭐 하는 것을 규칙으로 한다라는 문장이 됩니다. on the point of ing 뭐 하는 것에 포인트에 있어요. 그 뭐야? 막 뭐뭐 하려고 하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on the point of ing가 됩니다. 그다음 above ing 뭐예요? 뭐뭐 하는 거 위에 있다. 그러니까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다음에 far from ing 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뭐뭐로부터 멀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혀 아닌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분명히 이디엄이에요. 그 분명히 관용어구예요. 하지만 그 의미 전달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은 외우는데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not 혹은 never 쓰고요. without ing 뭐야? 뭐뭐 없이는 절대 뭐뭐 하지 않는다. 이 뭡니까? 반대로 뭐뭐 하면 반드시 뭐뭐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보시면은 he never speaks without smiling. smiling 없이는 미소 없이는 절대 말하지 않는다. 이건 뭡니까? 항상 미소를 갖고 얘기를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입니다. with a view to ing 뭐뭐 하는 것에 view 의도를 갖고 그러니까 뭐뭐 할 목적으로 의미가 되는 거죠. 이때 to 뒤에 ing 오는 거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to 부정사로 생각해서 동사 원형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주의하세요. 마찬가지예요. look forward to ing 뭐뭐 하기를 고대하다 라는 의미인데 to 다음에 ing입니다. with a view to ing, look forward to ing 요 꼭 ing 온다는 거 구별하시기 바랄게요. 그 다음에 spend 시간 그 다음에 in ing 뭐뭐 하는데 시간을 보내다 라는 의미고요. 많이 보셨죠? 그 다음에 have difficulty 어려움을 갖고 있다 in ing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keep 목적어 from ing 뭐뭐 하는 것으로부터 무엇을 유지하다 뭐예요? 막게 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keep 대신에 prevent 쓸 수도 있어요. prevent 목적어 from ing 뭐뭐 하는 것으로부터 from을 쓴다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be used to ing입니다.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be used to ing 구별하는 거 있었죠? used to 뭐예요? 뭐뭐 하곤 했다 used to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be used to ing가 아니라 동사 원형이면요 수동태가 되죠. 그래서 the office is used to have a conference conference를 가지는데 사용이 되어진다 하는 문장이 되죠. 그래서 be used to ing, be used to 동사 원형, used to 뭐뭐 하곤 했다. 세 가지 꼭 구별해서 외워두시라고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죠. 구별하세요. 그 다음 마지막 would you like 아니죠. sorry. 죄송합니다. would you mind ing요. 뭐뭐 해주시겠습니까? 뭐뭐 하는 걸 꺼리시겠나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would you mind opening 이때 ing 온다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mind가 앞에서 배웠었죠?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였잖아요. 그래서 mind 뒤에 opening에서 ing가 온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대답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거세요. 왜냐하면 열어주시겠습니까? 해석은 이렇게 했는데 열어주는 걸 꺼리겠습니까? 그 의미예요. 그래서 yes 하면은 네 꺼리겠다 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응해주고 싶다 그러면 no 뭐 not at all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싫다 그러면 yes I would 뭐 죄송합니다. 그렇게 안 되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답할 때 꼭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관용어구까지 다 살펴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Let's Practice와 그 다음에 종합 문제 풀면서 정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